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까지 생명활동과 에너지, 우리가 에너지 획득을 하기 위해서 세포호흡을 해야 되고, 세포호흡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계가 같이 통합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에너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섭취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시죠? 음식물을 섭취하는 이유가 에너지의 획득이니까, 자, 우리는 에너지 획득에 필요한 만큼만 섭취해야 하죠. 그죠? 자, 그런데 너무 맛있어서, 자, 혹은 나는 너무 먹기 싫어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가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지만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교과서 45페이지에 나오는 탐구 활동을 스스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8페이지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부분부터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물질 대사와 건강. 오늘은 물질 대사에 대한 부분을 배울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음식물에 섭취한 만큼 에너지를 다 쓰면 돼요. 그러면은 균형 잡힌 생활이 되겠죠. 자, 그런데 보통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에 나오는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보면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아는 시소 모양이죠. 그죠? 저울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자, 우리 지금 양팔 지금 각각 왼쪽에는 에너지의 섭취량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뭔가 섭취를 한 부분이에요. 자, 섭취를 한 것이 에너지의 소비량. 자, 우리가 뭔가 사용을 한 것보다 어떠느냐? 지금 어떤 게 더 많다는 건지 구분 안 되시는 사람 없죠? 우리가 시소 탔을 때 무거운 쪽이 밑으로 내려앉잖아요. 그쵸? 자, 지금은 무엇이 더 많은 거다? 섭취보다는 사용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쵸? 자, 쉽게 말하면 내가 써야 하는 것보다 섭취가 적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에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소비돼야 되겠죠. 내가 써야 되는데 그것만큼 넣어주고 있지 않으니까 내 몸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에너지를 획득해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마른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쵸? 내 몸에 있는 걸 자꾸자꾸 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쓸까요? 내 몸에 있는 것 중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많이 쓰는 것이 탄수화물이고요. 그런데 탄수화물은 내 몸에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섭취하는 족족 첫 번째로 다 써버리기 때문에 내 몸에 탄수화물이 거의 남아있는 건 0.1%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 몸에 있는 걸 쓴다라고 할 때에는 첫 번째 무엇을 쓴다라고 봐야 되느냐? 바로 지방입니다. 자, 지방을 쓰는 건 괜찮잖아요. 그죠? 자, 지방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과다한 지방은 건강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 지방을 사용하는 측면은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 지방까지도 없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무엇을 쓰겠습니까? 당연히 단백질을 사용해야 돼요. 그죠? 자, 에너지를 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탄수화물도 없어? 지방 쓰죠. 지방도 없어? 그러면 단백질을 써야 돼요. 그러면 단백질은 여러분들 보통 내 몸에서 중요한 것들은 나중에 써야 되기 때문에 보통 그나마 덜 중요한 근육을 먼저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근육이 이제 음식의 섭취가 많이 없는 사람들은 근육도 많이 소실될 가능성이 커요. 근육이 점점 없어져 가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 하루 이틀 정도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사람은 어떤 부작용이 생겨날까? 편하게 생각하면 1차원적으로 체중이 감소하겠죠. 자, 요거는 초반에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 심각한 이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부작용을 두 가지 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가장 주의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면역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항체라고 하는 면역 물질이 있어요. 자, 요거는 주 성분이 단백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서 섭취가 부족해서 단백질을 자꾸자꾸 써버리면은 내 몸에 있는 면역 물질을 만들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1차원적으로 체중이 감소하고요. 자, 따라서 2차원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병균에 노출이 되지만 쉽게 병에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치유도 빨리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자, 우리 이게 더 심각해진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영양 실조가 일어나겠죠. 자, 영양 실조가 일어나고 이것이 만약에 성인이 되어서 일어나면은 괜찮겠지만 뭐 그렇다고 괜찮지 않아요. 성인이 되었을 때는 뭐 심각하지 않겠지만 어렸을 때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은 어떻게 되겠다? 크지 않겠죠. 자, 그래서 성장에 뭔가 장애를 입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나머지 문제들이 더 있겠지만 요 정도 알아보고 자,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반대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왼쪽 편에 섭취하는 것이 더 무겁다고 더 많다고 되어 있죠. 자, 무엇에 비해서?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소비량에 비해서. 자, 이번에는 섭취가 더 많아요. 더 많이 먹는 거죠. 자, 내가 먹은 만큼 써야 되는데 먹은 걸 충분히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거를 내 몸에 차곡차곡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죠? 버릴 수는 없으니까, 아까우니까. 그런데 내 몸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뭔가, 단위 부피당 효율이 좀 높은 거를 저장하려고 해요. 자, 그것이 바로 뭐겠어요? 우리 몸에서, 단위 부피당 뭔가 효율이 높은 아이는 지방입니다. 자, 그래서 차곡차곡 지방의 형태로 온몸에 지방이 늘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1차원적으로 여러분들 비만이 되겠죠. 지방이 늘어나서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 2차원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들 요거 많이 알아요. 그쵸? 자, 여러분들 뭐 쉽게 흔히 들을 수 있는 뭐 당뇨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심각한 혈관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고지혈증. 지방이 피에 많아진다는 거죠.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자, 그래서 혈액 순환에 뭔가 장애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와 같은 대사성 질환이라고 우리가 통일해서 묶어서 말해요. 우리가 쉽게 옛날 말로는 각종 성인병이겠죠. 각종 성인병, 뭔가 혈관이나 신장이나 이런 곳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섭취를 한 만큼 소비해야 되겠다. 소비하는 만큼 섭취해야 되겠다. 다 요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넘어가도록 하죠. 그럼 8페이지 마지막 내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대사작용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나오는 설명할 때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 이 단어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에너지를 뭔가 사용한다, 내가 얼마만큼 사용한다 라고 할 때 대사량, 에너지 대사량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자, 이때 에너지 대사량은 여러분들 크게 봤을 때 뭐 하루 종일 쓰는 거일 수도 있고 내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사용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1, 2, 3번으로 나눠놨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심장박동, 호흡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활동이 사용하는 최소한의 에너지. 자, 내가 뭐 의지와 상관없이 최소한으로 매일매일 쓰는 게 있어요. 생명 유지를 위해서. 자, 요거는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요거 때문에 나는 뭐가 낮아서 맨날 살이 쪄. 나는 이게 높아서 살이 잘 안 쪄.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그쵸? 나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이만큼을 써. 할 때 쓰는 단어. 자, 그게 바로 기초 대사량입니다. 자, 우리 기초 대사량은 남녀에 따라서 달라요. 당연히 같은 뭐 몸무게, 뭐 키, 이런 부피 단위 면적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다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몸의 크기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남녀에 따라서도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거의 같은 나이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체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에 왜 우리가 다를까라고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 무엇이 발달할수록 기초 대사량이 높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요거는 뭐냐면은, 바로 근육입니다. 자, 그래서 남자가 보통 근육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당연히 같은 체구를 가지고 있더라도 남자가 훨씬 높은 겁니다. 자, 그리고 같은 뭐 성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운동을 나는 많이 했어요. 어떤 친구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체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운동을 하는 친구는 운동을 평상시에 많이 해. 운동을 많이 해. 자, 그랬더니 근육이 몸에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기초 대사량이 높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어디 뭐 분식집에 간다던가 할 때 똑같은 양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자, 이 친구는 기초 대사량이 높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쓰는 게 많아요. 자, 근데 나는 운동을 안 해.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해요. 자, 그럴 경우에는 기초 대사량이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양을 먹으면 다 사용하기 힘듭니다. 자, 그러면 기초 대사량 말고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만 있을 경우 희박하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평상시에 생명 유지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 말고 추가로 더 움직이는 건 뭐라고 해야 될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내가 활동하는 거니까 뭐라고 부른다? 활동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말 그대로 활동하는 거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그런데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이건 체중당 비례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포가 많으니까 여러분 활동하는 거에 따라서 몸무게에 따라 비례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기초 대사량에다가 활동 대사량까지 포함하면 뭐가 되겠어요? 내가 하루 종일 쓰는 일일 대사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면요. 일일 대사량은 기초 대사 플러스 활동 대사, 자, 그리고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양, 요런 모든 걸, 내가 하루 종일 쓰는 모든 걸 합쳐서 일일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한 지식을 알아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을까? 자, 혹은 나는 지금 균형이 잘 맞아서 건강관리가 잘 되고 있을까? 자, 혹은 나는 지금 각종 성인병에 노출되어 있는 건 아닌가? 자, 이거를 단기간으로 판단하는 건 무리이지만 내가 어제, 오늘, 뭐 아니면 오늘, 뭐 일주일 상간에 먹었던, 해왔던 활동들을 통합해 봤건데, 뭐 나는 지금 어떤 것 같다 라는 판단은 해보실 수 있잖아요. 앞으로 내가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교과서에 나오는 45페이지 탐구 자신의 일일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 알아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도 수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강의는 끝났으니까 대충 그냥 시간 때우자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내가 배우는 거 강의만 들을 때는 지겨워. 계속 왜 이런 강의만 듣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할 때에도 즐겁게 강의 듣는 것보다 낫잖아요. 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 식힐 겸 해서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탐구 과정에 보면은, 음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양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 평상시 잘 드시는 쪽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거 말고 나는 먹었는데 어떡하지? 할 경우에는 옆에 음식물의 에너지양 검색이라는 거기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식품안전정보 포털 누리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칼로리가 얼마만큼 해당되는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봐서 나는 하루 동안 얼마만큼 먹었나 한번 알아보고요. 솔직하게. 자, 나는 매 식사마다 2공기 먹는데 1공기 먹은 것처럼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요. 솔직하게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그리고 햄버거. 우리 맥도날드에 엄청 큰 거, 패티 2장에, 치즈 2장에 이렇게 올려지는 거 먹으면서 햄버거 1개 계산하시면 안 돼요. 자, 빅땡 버거. 자, 이런 거 먹었다면은,
검색하면 대부분 연락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 거 검색을 좀 해서 유명한 음식의 경우에는 인터넷에 포털 사이트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은 다 올려주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거 검색을 해서 좀 최대한 근접하게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죠? 내가 하루 동안 어떤 활동을 해서 얼마만큼 썼는지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 우리 먹는 것도 정확할 수 없듯이 활동한 것도 정확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는 걸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활동한 거에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체중에 비례한다 라고 했잖아요. 모든 활동이. 그래서 여러분들 체중계에 한번 올라가 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활동도 뭐 잠자기, 식사하기, TV 보기 뭐 요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쵸? 인터넷에 요런 것도 검색을 하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를 검색을 통해서 내가 하루 종일 얼마만큼 소비했는지 자,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과제는 밑에 결과 및 정리입니다. 시소 보이시죠? 양팔 저울. 자, 여기다가 에너지 섭취량 얼마, 에너지 소비량 얼마, 이거를 적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나타내보자. 요거 여러분 뭐 그림으로 나타내든 아니면 말로 나타내든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결과 및 정리 2번. 현재와 같은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를 지속할 때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라는 말이 나와요. 자, 나는 지금 다이어트 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자, 지금 현실에 충실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반성하시면 돼요. 자, 아셨죠? 자, 오늘의 과제는 여기고요. 성실하게 하기 약속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끝입니다. 안녕.